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수업은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2020년 7월 8월 토픽 2 특강 시간입니다. 이 수업은요, 박이정에서 제공하는 토픽 똑똑하게 공부하기라는 교재로 월요일, 화요일 저 박수현이 읽기 수업을 담당하고요. 김민주 교수님께서는 수요일 쓰기, 목요일, 금요일 듣기 수업을 담당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매일 5교시로 구성이 돼서 7월, 8월 6주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랑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토픽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1주 화요일 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형 3번과 4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 3번을 살펴볼게요. 유형 3번은요, 광고, 안내문 등 실용문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광고와 안내문인데요. 광고, 신문 광고, 뉴스 광고, 안내,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런 글들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글이라고 해서 실용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읽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1회 기출문제입니다. 5번에서 8번까지는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청소기, 선풍기, 세탁기, 전화기를 예로 들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제품들에 대한 명칭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소기는 이렇게 청소를 하는 기계인데요. 여러분들은 청소기 자주 써요? 선생님 집은 많이 넓지 않아서 청소기 잘 안 써요. 선생님 그냥 청소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런 청소기, 요즘은 이런 무선 청소기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다음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는 게 선풍기죠. 다음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는 뭐예요? 맞습니다. 더러운 옷을 빨래를 하는 기계이고요. 이런 세탁기도 있고 통돌이 세탁기도 있어요. 그죠? 이런 세탁기가 조금 더 싸요. 통돌이 세탁기. 그런데 이런 통돌이 세탁기가 사실 빨래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저는 통돌이 세탁기를 좋아해요. 통돌이 세탁기.
다음으로 전화기. 전화기는 사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있던 전화기였는데요. 지금은 이런 전화기보다 다들 무엇을 써요? 그렇죠? 다들 휴대폰을 씁니다.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죠? 스마트폰, 휴대폰을 쓰도록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만나다. 시원합니다. 바람을 만나다. 친구를 만나다.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 맑습니다. 날씨가 맑다. 날씨가 좋다.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더럽다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때문에 청소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바람인데 어떤 바람? 시원한 바람입니다. 이런 시원한 바람이 어떻게 해요? 자연 느낌으로 그대로 똑같이 자연처럼 똑같이 우리 산에서 바람이 불어요. 어때요? 정말 시원합니다. 그런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 선풍기. 정답은 2번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왜요? 바람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 때문에 선풍기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유형 3은요. 중급 난이도의 문제로 총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5번과 6번은 광고입니다. 광고. 물건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그 물건의 좋은 점을 광고합니다. 그 물건의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광고하는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광고를 하는데 보통 5번은 상품, 5번은 물건, 5번은 물건에 대한 것이 있고요. 6번은 주로 장소를 지칭하는 명사가 출제가 됩니다. 즉, 5번은 무엇입니까? 6번은 어디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명사가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의 답을 분석해 보면, 생각해 보면 동일 명사들이 계속 중복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 나왔던 어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지난번에 정답으로 나왔던 단어는 다시 정답으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풍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선풍기는 2번 다시 정답이 아니에요. 이제 선풍기 없어요. 그런데 오답으로 처리되었던 다른 단어들이 그 후에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기, 세탁기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7번, 8번 문제는요. 공고나 안내문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즉, 안내, 공고, 인터넷에서 있는 안내도 있고요. 혹은 게시판에 있는 안내도 있습니다.
안내 포스터. 포스터와 관련된 것을 읽고 무엇에 관련된 글인지를 찾는 문제가 제시되게 됩니다. 7번 문항은 주로 공익 광고나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7번 문항은 공공사업,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혹은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런 것들과 관련된 텍스트가 많이 나오고요. 8번 문법은 사원 모집, 회사원 모집. 우리 회사에 오세요, 일하세요. 그런데 몇 살, 뭐 학교 전공은 어떤 전공, 학생, 우리 회사에 취업하세요 라고 하는 사원 모집. 어떤 장소에 사용 방법,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다. 문의 방법, 질문하는 것 등 다양한 안내나 공고가 텍스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7번에서 8번 문항 역시 다른 답으로 제시되었던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살펴보면서 과거에 나왔던 어휘들이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전략 및 예상을 한번 보면은요. 5번부터 6번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건이나 장소와 관련된 초급 수준의 명사들을 많이 외워야 해요. 그럼 명사들을 많이 정리해야 하고요. 또 5번, 6번에 지금까지 정답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다른 명사들은 꼭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하다 외우세요.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다음 5번에서 6번 문항은 기출문제에서 오답으로 처리되었던 다른 답들이 나중에 다시 정답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까 말했죠? 지난번에는 정답이 아니었지만 다음번에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에서 8번의 그 답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휘 한번 같이 볼까요? 가습기, 꽃집, 냉장고, 마트, 문구점, 미용실, 박물관, 백화점. 괜찮죠? 빵집, 사진기, 선풍기, 세제, 세탁기, 세탁소, 신문, 신발, 안경, 안경점, 에어컨, 여행사, 우산, 은행, 음식점, 자동차, 자전거, 전자사전, 정수기, 주스, 지하철, 침대, 화장품, 휴지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오답으로 나왔던 것들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잘 외워보시고요. 저하고는 같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어휘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채용계. 요즘 여러분 매일매일 검사하죠? 삑삑. 코로나 때문에 채용계 너무 친숙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채용계가 자주 쓰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매일매일 채용계로 검사를 합니다. 이 채용계를 어떻게 검사를 할까요? 맞죠? 입에 할 수도 있는데요. 입은 나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해요? 맞아요. 귀에 삑 합니다. 그죠?
귀에 삑 하는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그냥 머리에 비접촉 체온계도 있습니다. 그죠? 체온계. 다음 에어컨. 에어컨이 뭐예요? 맞아요.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없으면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에어컨이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다음 손목시계. 손목시계. 손목에 있는 시계를 손목시계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뭐예요? 맞아요. 편의점에 있죠? 삑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몇 분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전자레인지도 있죠.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피자도 이렇게 해 먹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전자레인지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전자레인지 없으면, 좀 요리하고 밥하고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그런데 어떤 음식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이렇게 뻥 하고 터지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면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체온계는 온도를 잽니다. 에어컨은 선풍기처럼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손목시계는 손에 있는 시계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전자레인지고요.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후 발열 체크를 위한 필수 아이템.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귀가 후 집에 돌아갑니다. 귀가하다. 가는 집이고요. 가는 집입니다. 귀가 돌아가다 때로는 돌아오다 라는 뜻이고요. 귀가하다는 집에 가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무엇을 합니까? 온도 삑삑삑 합니다. 그게 바로 발열 체크입니다. 발은 발생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고요. 열은 따뜻하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체크는 확인하다. 머리에서 이마에서 따뜻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 것들 발열 체크라고 합니다. 집에서 발열 체크를 위한 하고 싶어요? 해야 해요? 필수 꼭 있어야 해요. 필수는 꼭 필요합니다. 필은 필요하다. 꼭 100% 아이고 어디지? 여기다. 꼭 필요하다. 필수 꼭 필요합니다. 필수 아이템 물건들입니다. 아이템은 물건들.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아프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상 신호가 있습니다. 열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템은 물건이죠. 그래서 체온계,
에어컨, 손목시계, 전자레인지 중에서 정답은 체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이상신호, 이상한 신호, 신호는 알려주는 거예요. 신호는 알려주다. 우리 몸에서 알려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서 보내는 이상신호,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이 나면 아프죠. 이 아픈데 어떤 거? 감기일 수도 있고요. 독감일 수도 있고요. 수막염이라는 병도 있고 지금 코로나라는 병도 무엇 때문에? 열 때문에 열입니다. 열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이 나요? 아마 코로나예요. 어떤 신호입니다. 이상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열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신발 괜찮죠? 배낭은 무엇입니까? 배낭은 가방이죠. 배낭은 가방입니다. 가방. 지팡이가 있네요. 지팡이. 지팡이입니다. 이게 지팡이인데요. 노인들이 이런 지팡이들을 많이 하죠. 노인들이 지팡이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배낭이 있었는데요. 배낭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가방을 배낭이라고 합니다. 배낭이에요. 등산할 때 이런 배낭을 많이 매게 되죠. 자, 그래서 배낭, 가방이고요. 신발, 지팡이, 자동차, 붕붕. 우리 매일매일 타는 버스와 같은 것들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봄바람, 봄에 부는 바람보다 더 가볍습니다. 가볍게 무엇을 합니까? 산을 오르자. 산에 올라갑시다. 오르자는 산에 올라갑시다. 산에 올라갑시다. 어떻게 해요? 가볍게 올라갑니다. 첫 번째 어떤 느낌이에요? 폭신합니다. 폭신하다. 폭신. 이런 게 폭신폭신한 거예요. 폭신. 폭신한 신발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운동화는 바닥이 어때요? 폭신합니다. 발이 편합니다. 그런데 구두는요, 폭신할까요? 안 폭신해요. 이렇게 운동화는 폭신합니다. 폭신한 착용감. 착은 입다라는 뜻이고요. 착은 몸에 붙이다 또는 입다, 옷을 입다라는 뜻이고요. 용은 사용하다. 감은 느낌,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용감, 착은 몸에 붙다, 입다. 용은 사용합니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폭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바닥을 경험해 보세요.
신발의 바닥은 아랫면, 밑면입니다. 신발 바닥. 이게 신발 바닥이에요. 이런 신발 바닥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신발 바닥. 이런 신발 바닥은 좀 미끄러울 것 같아. 그죠? 이런 거 미끄럽고, 이런 거 안 미끄럽고. 아유, 이 신발 바닥은. 그죠? 이런 거, 구두에 이런 거 붙여요. 왜? 미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다. 같이 볼까요? 미끄러지다. 꽈당! 이렇게 미끄러지다예요. 미끄러지다. 얼음에서 넘어집니다. 미끄러지면 꽝 하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바닥, 산에 등산에 갈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품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폭신합니다에서 이것이 신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신발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번, 6번을 한번 풀어보았고요. 잠시 쉬고 7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